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양천 을지역 이용선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용선입니다. 네,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가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지역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요? 1년 남았다니까 진짜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난 20년 4월 15일 선거를 치렀으니까 그러고 보니 다음 선거까지는 1년 1개월 남짓 네.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 3년 동안 들어보니까 참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큰 선거를 3번 치렀네요. 네, 그렇죠. 저희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인한 서울과 부산 지역의 재보궐선거부터 작년에 대선 지방선거, 사실 큰 선거를 3번 치르고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이 참 바쁘게 이게 좀 정신없이 보낸 측면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 큰 사건도 많았고 네. 선거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특히 이태원 어이없는 참사도 있었고 올 들어와서는 고물가 고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난방비 폭탄으로 그렇죠. 연초부터 국민들의 시름이 아주 현실화되는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가지고 또 씨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이 관계된 중요한 사건이 항공 소음 측정 단위가 바뀌는 해예요. 네, 그렇죠. 예전에 매클에서 LDN으로 네.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 이전에 예측할 때는 소음 피해 지역 범위가 좀 늘 거다 이렇게 좀 예측되어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항공 수요가 격감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같이 계산돼서 범위를 측정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 지역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이 또 발생해서 이걸 바로잡는 노력. 지금 이제 제도도 지원 규모라든지 제도를 조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등등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주민들의 오래 묵은 숙제가 역시 2개의 지하철.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지하철 얘기는 또 저희가 후속 질문으로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요. 서부 트럭터미널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또 좀 독려하는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 참 국가적인 의제도 이런 것들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고 네. 그렇게 좀 보내고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바쁘게 지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여야 간의 정쟁도 상당했고요. 이런 주민분들께서는 민생이 힘든 시기에 자꾸 이런 소식만 들려오니까 좀 더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저도 지역 주민들, 국민들을 만나보면 그만 싸우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최근 큰 선거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 측면도 네.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정권이 바뀐 뒤에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이게 줄지 않고 협치는 못하고 대립만 강화되고 대화는 실종되는 이런 게 주민들 보기에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는데요. 특히 최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정공세도 뭐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소위 선거를 같이 치렀던 또 박빙으로 패배했던 후보에 대한 사정공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체포 동의안이 네. 발의되는 과정에서 당내 표결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한편으로 어제발 또 중요한 것이 발생했다시피 징용공 문제에 관한 해법 이게 대법 판결 이후에 한일 간의 갈등이 꽤 있어 왔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원만한 해법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어제 외교부 장관의 발표는 좀 굴욕적이거든요. 일본의 사과라든지 또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소위 기업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내는 후원금을 가지고 재단에서 해결하는 이 해법을 둘러싸고는 참 굴욕적이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터져오르고 있고요. 또
이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만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노동시간개혁이 네. 52시간 노동제를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탄력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3개월 그 반년, 1년 단위로 하면서 한 주당 최대로는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그 열겠다고 하는 이 이른바 노동 뭐 개혁인지 개선인지 개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국회에 곧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워낙 또 이런 선거도 등등 갈등들이 네. 많이 아마 또 좀 그 국회에서 여야 간에 네. 또 중요한 논점이 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워낙 뭐 선거도 많았고 첨예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네. 정쟁이 좀 있는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 분과 소속이신데 네.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다면요. 뭐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들이 국제적인 합의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2050년에는 탄소의 배출과 또 제거가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지구적 목표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2030년에 그 에너지 믹스의 그 저희들 목표 기준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석탄이라든지 LNG 같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들은 비율이 똑같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 같은 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소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 에너지와 그다음에 원전의 비율을 뒤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8% 정도를 거꾸로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낮추는 이런 그 소위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정부가 연초에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세계적 대세하고는 역행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장 홍대선 사업을 담당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한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개통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대장 홍대선은 우리 지역의 최초의 지하철역이 네. 아마 만들어지는 참으로 의미 있는 노선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은 3기 신도시 부천 지역에 있죠. 네. 거기를 출발역으로 해서 공수부 사거리 신월 3동, 5동에 있는 역을 거쳐서 홍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네. 약 한 2.22k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민자로 추진됩니다. 원래 국가 100% 재정 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만 현대건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에 민자로 추진돼서 이게 그 지난 1월에 그 모집을 마감하고 2월 9일 날 우선 그 협상자로 현대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과 구체적인 그 노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되면 이제 시설계, 기본설 시설계를 거쳐서 착공 절차를 25년 초에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72개월, 한 6년이죠. 네. 그 뒤는 우리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업이 문제 없이 좀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길 이건 기대해 다 보겠고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우리 지역, 특히 이 양천 을 지역에서 해묵은 문제인데 바로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공항 소음입니다. 지난해 말에 공항 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희 지역에 소음에 대한 그 생활상의 이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산상의 피해는 저희가 공항 옆이고 또 비행 항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고도 제한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습니다. 네. 그 소음과 물론 고도 제한이 무관치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원인으로 무관치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그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그 주택가격이 앙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욕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 지역이지만 신월 3동, 7동, 또 신월 1동, 5동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제도들을 이용해서 많이 지금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가로정비주택 다양한 형식의 소규모
또 대규모 재개발이 확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도 제한 때문에 최근에 보면 고물가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건축비의 아주 상승으로만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값은 요즘 하강 내려가고 네. 있는 상황에 건축비는 오르고 있고 또 고도 제한 때문에 저희는 가령 부천 지역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35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동도 35층. 목동도 대부분의 단지들이 재건축 이번에 확정을 했습니다만 네. 거기도 역시 35층. 여의도는 60층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신월 7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층, 15층 또 그 시형 아파트도 18층 정도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축비는 올랐지.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건 또 제대로 나오질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업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이 공항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그 사회 기반 시설, 국가 기반 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설 과정,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 가령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그 공원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건설비를 그 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담는 특별법을 지금 제가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네. 지난 대선 때 그 저희 당의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그 가령 우이동 같은 경우 보면 국립공원이라는 전망 때문에 풍치적으로 고도 제한들이 있거든요. 네. 또 공항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고도 제한, 네. 안전 때문에 생긴 고도 제한입니다만 이렇게 불가피한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으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 건설비의 일정한 부분을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해서 사업성을 보완해 주는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들을 하는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만 그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정부랑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이게 특혜 시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동의를 얻던지를 못해서 네. 아직 본격 심의를 지금 못하고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개발 사업이죠. 이 서부 트럭 터미널 복합 네. 개발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연기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 하반기 착공이거든요. 이게 좀 계획대로 가능할까요? 그게 조금 늦어진 게 아쉬운 게 사실은 그 작년 10월에 심의를 마감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감한다가 계획이었는데 그 사이 약간 변동이 생긴 게 있습니다. 네. 공공기업 부분의 내용과 성격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청장의 희망사항 관련된 조정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그전에는 천석 규모의 복합공연장을 공공기업 부분에 저희들이 그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 체육시설로 또 체육시설로 이게 변경했죠. 복합 스포츠 컴플렉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동의를 해줘서 그런 이제 변경 작업이 조금 몇 달을 끌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또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 평가 같은 걸 좀 거쳐야 돼서 조금 늦어져서 상반기 중으로 지금 심의를 마칠 계획이고요. 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3개의 트럭 터미널이 다 이제 심의가 지금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이게 만들어지면 첨단 물류단은 지하로 가고 지상은 상업시설부터 그다음에 스포츠 컴플렉스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상업과 체육, 여가 이런 환경에 있어 획기적 변화, 네. 아주 랜드마크 기능을 하리라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실내 테니스라든지 그다음에 수영장이 2개, 청소년과 그 성인용 그 수영장도 2군데가 들어오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체육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아마 크게 기여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 이제 21대 국회 임기간 1년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또 남은 임기 동안 좀 꼭 이건 해야겠다 싶은 정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그 양천 을 지역에 출마도 하고 지역의 정치 활동을 제가 평생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하고 살아왔었는데 정치로 전환된 게 2012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기에 과제로 했던 게 목동선입니다. 네, 목동선이요. 우리 양천을에 9개 동이 있습니다만 신월동 7개 동에 지하철이 없는 서울 지역의 유일한 아마 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갈급해하고 절실하게 원하는 게 교통, 특히 지하철, 목동선을 수건 과제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벌써 한 20년 전에 그 현대산업개발이 민자로 들어왔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포기해서 나간 이래로 민자는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박원순 시장 때 재정사업으로 100%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성격을 바꿨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 서울의 4개의 노선입니다. 목동선을 비롯해서 면목선, 난곡선, 강북횡단선 이 4개의 노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노선이고 그렇지만 교통사각지대, 그 서울 지역이지만 수도 서울이지만 서울 안에서 강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저희는 뭐 한강 이남이긴 합니다. 교통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정사업으로 그 지하철을 건설하자는 합의를 하고 4년 이상 지금 노력을 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와 기재부 기획전쟁을 거쳐서 마지막 KDI의 에비타 당수 조사 절차가 사실 연말까지 그 확정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묘하게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저희는 당연히 그 지금까지 그 진행을 단계 밟아왔기 때문에 100% 저희는 빨리 조속 착공의 목표 공약이었습니다만 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나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조속 착공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 건전성 이유로 해서 또 사업성을 이유로 해서 연말에 서울시로 사업성 보완 지침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사업권을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 기획재정부나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이 문제 갖고 논쟁과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그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성 보완, 변경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저희들이 이거 문제가 저한테 가장 큰 머리 아픈 숙제이자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목동선 사업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중점 추진하실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가 신년 인터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월 초입니다. 그래서 공자왈 하루의 시작은 새벽 인시에 있고 1년의 시작은 3월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가 경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활동을 시작하는 경칩이고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물씬하는 3월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물가도 비싸고 경제는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지 않긴 합니다만 약동하는 봄, 건강과 활력을 기대하고 있고요. 올 한 해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좀 지역 주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좀 의정 활동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선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